11회차 공유해드린 무세금 올킬입니다. 함께 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첫 번째 경기 메가서 대센트럴 코스트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메가서는 순위상으로는 아직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최근 경기 내용을 보면 불안 요소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점유율을 가져가는 과정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공격이 막히는 순간 수비 전환이 급격히 느려지며 한 번의 역습에 크게 흔들리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연속 실점 흐름은 수비 조직력이 구조적으로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이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공격에서는 특정 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 상대가 대비를 마치면 전개가 단조롭게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홈 경기라는 점이 분명한 이점이기는 하지만 지난 대패의 여파로 선수단 전반의 심리적 부담도 함께 안고 출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초반 실점을 허용하지 않고 얼마나 차분하게 경기를 풀어갈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센트럴 코스트는 시즌 초반과 비교해 팀 완성도가 눈에 띄게 올라온 모습입니다. 최근 무패 흐름에서 드러나듯 경기 중 집중력과 후반 운영 능력에서 안정감을 갖추며 쉽게 무너지지 않는 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주전 수비 이탈이라는 변수는 있지만 라인 간격을 촘촘하게 유지하며 이를 조직력으로 메워내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공격에서는 결정력 있는 자원들이 적재적소의 역할을 해주고 있고 교체 카드 활용 역시 승부처에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특히 빠른 공수 전환은 메가서의 불안한 수비 구조를 흔들기에 충분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원정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경기 흐름을 끌고 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느껴지는 팀입니다. 두 팀의 승점 차이는 크지 않지만 최근 흐름과 안정감에서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메가서는 분위기 반전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수비 불안이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쉽게 사라질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반면 센트럴 코스트는 경기 운영에서 여유가 생겼고 한 골 싸움에서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맞대결에서의 심리적 우위 역시 원정팀 쪽에 기울어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 초반은 조심스러운 흐름이 예상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원정팀 쪽으로 무게가 실릴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경기 막판 집중력에서 차이를 만들어낼 팀은 센트럴 코스트 쪽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경기 간바 오사카 대 라차부리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간바 오사카는 이번 대회에서 보여준 전체적인 결과만 놓고 보면 여전히 강팀의 이미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조별리그 전승과 토너먼트 통과 과정에서의 노련한 운영은 이 팀이 큰 무대에 익숙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다만 현재 스쿼드 상황은 결코 가볍지 않으며 핵심 자원들의 이탈로 인해 공격과 수비 양쪽 모두에서 무게감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특히 전방에서 경기를 풀어줄 확실한 중심축이 빠진 상황이라 경기 주도권을 오래 유지하기에는 부담이 따릅니다. 그럼에도 홈 경기에서는 기본적인 점유율과 압박 강도가 살아나며 흐름을 끌어오는 힘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초반에 주도권을 잡지 못할 경우 경기 운영이 다소 답답해질 가능성도 함께 안고 있습니다. 라차부리는 최근 들어 팀 분위기와 경기력이 동시에 살아난 모습입니다. 국내 리그에서의 상승세가 그대로 이어지며 자신감 있는 경기 운영을 보여주고 있고 수비 조직력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조별리그에서 간바에게 밀렸던 기억은 오히려 이번 경기에서 강한 동기부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상대의 전력 누수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는 만큼 무리하지 않고 기회를 기다리는 운영을 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빠른 전환 상황에서 나오는 한두 번의 찬스에 승부를 걸 수 있는 팀 컬러를 갖추고 있습니다. 원정이라는 부담보다는 1차전에서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현실적인 계산이 느껴집니다. 전력상으로는 여전히 간바가 앞서 있지만 현재의 팀 컨디션과 구성은 과거와 다소 다른 모습입니다. 라차부리는 수비 안정감을 바탕으로 경기 흐름을 끊어내는 데 능한 팀입니다. 간바가 초반에 득점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경기 전체가 팽팽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정팀 입장에서는 무리할 이유가 없고 홈팀 역시 실점을 먼저 허용하는 상황은 반드시 피하려 할 것입니다. 서로가 조심스러운 운영을 택할 가능성이 큰 경기입니다. 결국 승부는 쉽게 갈리지 않을 흐름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경기 FC 서울 대 비셀곱의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서울은 점유율과 전개 과정에서는 꾸준히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기 내용을 득점으로 연결시키는 마무리 단계에서 아쉬움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과제입니다. 최근 들어 공격의 중심축이 재정비되며 서서히 나아지는 흐름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홈 경기에서는 압박 강도와 템포가 한 단계 올라가는 만큼 전혀 다른 경기 양상이 나올 가능성도 큽니다. 특히 초반 분위기를 가져올 경우 자신감 있는 운영으로 이어질 여지가 충분합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결과 못지않게 내용에서도 반등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고베는 전반적으로 완성도가 매우 높은 팀입니다. 수비 안정감이 뛰어나고 적은 기회도 놓치지 않는 효율적인 공격이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원정 경기에서는 무리하게 나서기보다는 실리를 챙기는 운영에 능한 팀입니다. 서울의 점유율을 허용하더라도 수비 블록을 유지하며 기회를 기다리는 흐름이 예상됩니다. 경험 많은 자원들이 위기 상황에서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점이 강점입니다. 이번 경기 역시 안정적인 운영을 우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기 주도권은 서울이 질 가능성이 높지만 결정력에서의 차이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고베는 비기기만 해도 만족할 수 있는 입장입니다. 서울은 홈에서 반드시 결과를 만들어야 하는 압박을 안고 있습니다. 경기 흐름은 팽팽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한 골 승부로 이어질 경우 심리적 여유는 원정팀 쪽에 있습니다. 접전 끝에 쉽게 갈리지 않는 흐름이 예상됩니다. 네 번째 경기 조오루 대 산프레체 히로시마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조오루는 홈 경기에서만큼은 전혀 다른 팀으로 변모합니다. 강한 압박과 빠른 템포로 상대를 몰아붙이는 운영은 홈 팬들의 분위기와 맞물려 위력을 발휘하고 공격진의 개인 기량은 분명 위협적이며 초반 기세를 탈 경우 흐름을 쉽게 넘기지 않습니다. 다만 수비 전환 과정에서의 집중력 저하는 여전히 불안 요소로 남아있으며 상대가 조직적으로 대응할 경우 단조로운 전개로 막힐 가능성도 있으므로 초반 득점 여부가 경기 전체 흐름을 좌우할 전망입니다. 히로시마는 전술 완성도가 매우 높은 팀입니다. 라인 간격 유지와 빌드업 과정에서의 안정감은 이 팀의 가장 큰 강점입니다. 원정 경기에서도 경기 운영 방식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상대의 압박을 침착하게 풀어내는 능력은 아시아 무대에서도 충분히 검증됐습니다. 무리하지 않고 흐름을 조절하는 데 능숙한 팀입니다. 이번 경기 역시 안정적인 운영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큽니다. 조오루의 초반 압박과 히로시마의 운영 능력이 맞부딪히는 경기이므로 홈 분위기는 분명 조오루 쪽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하지만 경기 시간이 흐를수록 히로시마의 조직력이 힘을 발휘할 가능성이 크고 서로가 결정적인 실수를 경계하는 흐름이 예상됩니다. 큰 점수차로 벌어질 가능성은 낮아 보이며 결국 팽팽한 접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다섯 번째 경기 삼성화재 대 OK금융그룹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삼성화재는 시즌 내내 어려운 흐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패가 길어지며 팀 전체의 자신감이 크게 떨어진 상태이며 특정 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전개가 쉽게 읽히는 문제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경기 중반 이후 집중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장면도 자주 나타나고 있고 분위기 반전을 만들 수 있는 확실한 계기가 보이지 않으며 이번 경기 역시 부담을 안고 출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OK저축은행 역시 최근 흐름은 좋지 않지만 전력 자체는 상대보다 안정적입니다. 공격에서의 파괴력은 크지 않지만 기본적인 경기 운영은 유지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 연패를 끊어야 한다는 동기부여도 분명합니다. 상대의 약점을 공략하는 데에는 충분한 여력이 있으며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안정감에서 차이를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경기는 흐름 반전의 기회로 볼 수 있습니다. 두 팀 모두 분위기는 좋지 않지만 무게감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삼성화재는 반등 요소가 뚜렷하지 않으며 OK저축은행은 최소한 경기 운영 면에서는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장기전으로 갈수록 원정팀이 유리합니다. 경기 흐름이 크게 흔들릴 가능성은 낮아 보이며 결국 원정팀 쪽으로 결과가 기울 가능성이 큽니다. 여섯 번째 경기 한국도로공사 대 페퍼저축은행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도로공사는 시즌 내내 가장 안정적인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는 팀입니다. 공격과 수비의 균형이 잘 잡혀 있으며 다양한 득점 루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핵심 자원의 이탈 변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뎁스에서 이를 어느 정도 상쇄하고 있습니다. 경기 운영 능력 역시 리그 최상위권에 속하고 홈 경기에서는 특히 집중력이 한 단계 더 올라가므로
큰 흔들림 없이 경기를 풀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페퍼저축은행은 지난 시즌과 비교하면 분명 성장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외국인 자원의 파괴력은 위협적입니다. 다만 경기 전체를 안정적으로 끌고 가는 데에는 아직 한계가 있으므로 상대의 압박이 강해질수록 전개가 끊기는 장면이 잦아집니다. 상위권 팀을 상대로는 버티는 운영이 주가될 가능성이 커 보이고 이번 경기 역시 쉽지 않은 흐름이 예상됩니다. 전력과 안정감 모두 홈팀이 앞서는 경기 있으며 페퍼저축은행이 한때 흐름을 가져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운영에서는 도로공사가 우위에 있고 결정력과 조직력에서 차이가 나타날 가능성이 커 보이며 홈팀이 큰 흔들림 없이 경기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반적인 흐름은 홈팀 쪽으로 기울어 있습니다.